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이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겸청증명. 이거 그냥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라도 겸은 겸할 겸자입니다. 청은 들을 청자고 즉은 곧 즉자, 밝을 명자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겸해서 들으면 밝아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이 반대는 편신즉암이라고 있습니다. 소수의 말만 믿으면 또는 자기 고집만 세우면 어두워진다. 즉 멍청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간 지금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고전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소통 또는 불통, 그 말이에요. 소통, 즉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말만 듣거나 또는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 이것을 불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통을 하면 밝아지고 현명해지고, 불통하면 어두워진다, 멍청해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입춘이 24절기 중에 맨 처음 옵니다. 그렇죠? 입춘부터 이제 우수, 경칩청명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춘은 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실상 모든 계절의 마지막은 동지가 됩니다. 동지 다음에 오는 입춘이 이제 언 땅이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좀 에너지가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천지가 지금 돌아가는 게 입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24절기가 처음 시작하는 이 입춘의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입춘이 돼서 큰 경사가 있기를 바란다, 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양다경, 햇빛이 이렇게 따스하게 비추는데 금년에 경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나는 이제 금년 봄을 맞이해서 금년에는 길한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따스하게 나는데 우리 집에도 나에게도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돼요. 뭐 그러려고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안 되고 나는 금년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직급에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월천댁이 되겠다. 500댁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신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아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던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의문을 반드시 갖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고생한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평생 전업주부만 했다, 또는 공직에만 있었다, 또는 교직에만 있었다, 나는 마케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근데 애터미에 오시면 거짓말하면 망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제품도 괜찮고 마케팅 프로그램도 괜찮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아주 막막할 때가 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모릅니다. 스폰서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이 형제란이나 다른 이 사업자들과 또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사업하는 과정이에요. 자, 반드시 요 결정은, 최종 결심은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좋다니까 하고 나쁘다니까 싫고, 그러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건 노예지, 좀비지, 주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되 최종 결심은 자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절대로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공짜로 엔트리, 이제 프리 엔트리죠.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아무런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시한가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기인데, 공기는 5분만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공기 공짜예요. 숨 쉬면서 세금 낸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공기가 공짜예요. 공짜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햇빛, 태양 공짜잖아요. 햇빛 1분 받는데 얼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시시니까 즉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으니까 이거 좀 시원찮은가 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빅 비즈니스예요. 월천댁, 오천댁이 되는 게 어떻게 그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피자 가게, 치킨 가게를 하더라도 내 비즈니스가 내 업이고 이것이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신 분은 피자 가게, 치킨 가게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습게 알면은 성공 못해요. 세상에 우스운 건 하나도 없고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자, 빅 비즈니스 이걸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성공 못해요. 첫째는 머리 공부. 이게 쿨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쿨헤드. 냉철한 이성이에요. 냉철한 이성.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의미해요. 올바른 판단력, 냉철한 이성이 없이 어떤 비즈니스에 뛰어들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되 최종 결심은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해야 돼요. 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성공학의 가장 고전 중에 하나가 이 Law of Success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 옆 사람의 조언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숙녀분이 계시는데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신우이가 왔어. 언니 그걸 왜 막으려고? 그게 가장 값싼 상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우이가 제 노후 보장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가장 무책임한 얘기거든. 여기 와서 들은 사람이 정보가 더 많겠어요? 소문 들은 사람이 정보가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이 세상의 가장 값싼 상품은 조언이다 그랬어요. 그 조언을 책임을 못 져. 두 번째는 마음 공부인데 요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절대로 혼자 성공 못합니다. 남을 착취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 남에게 뭔가 뒤집어 씌워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나는 밀려서 올라가요. 밀려서 올라간다고요. 이게 웜 하트예요.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우리 사원 맨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건 칸트 도덕 철학에서요 가장 최고봉 이야기예요. 이건 칸트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게 돼요. 인간 그 자체의 영혼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누군가가 그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파트너를 이용해 가지고 내 돈 좀 벌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인데 그걸 이용해서 내 돈벌이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웜 하트가 없어요. 고객을 속여가지고 내가 돈 번다? 그건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지 핸드예요. 부지런한 손발. 이게 몸 공부예요. 이게 머리 공부는 잘 돼 있는데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되면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요 뉴스에 나오는 무슨 사기를 어떻게 쳤다는 얘기를 쭉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나는 그 뉴스를 이해를 못 하겠어. 저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저보다 더 모를 거예요. 저 말이 뭔 말이야 지금. 무슨 뭐 보이스 피싱을 했다는데 뭐 무슨 고기를 잡은 거야. 뭐야 저거.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웜 하트가 안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 제 주머니 채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쿨헤드가 없이 따뜻한 가슴만 있으면요, 이웃집에 따뜻한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치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분 한 분도 없어요. 마음만 따뜻하지 머리가 쿨하지를 못해. 비즈니스에 박지를 않아. 그 다음에 요 둘 다 없는데 몸만 부지런하다. 요건 조폭들이에요. 이게 머리도 비고. 이게 그러니까 세 개를 합하면 빅 비즈니스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요건 치킨집을 하건 호프집을 하건 똑같아요. 요즘 그게 나오죠. 서민 부자, 서민 갑부. 지난주에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누구 나왔어요? 서민 갑부.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집, 치킨집, 그다음에 그 만두집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칼갈이 나왔어요. 칼갈이. 칼 가는 사람, 얼른 생각하기에 칼 갈아서 하루에 10,000원 버나? 그냥만 칼갈이는요, 하루 수입이 보통 평균 200만 원이에요. 아주 칼갈이의 산신령이야. 그러니까 서울 모처에 있는데, 전국의 요리사와 재단사들이 다 그 집으로 와. 칼갈이계의 거성이야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생을 거쳐서 그래요. 그런데 칼의 종류가 수만 가지라네요. 그래서 그 용도마다 가는 방법이 다르대. 근데 이 양반은 다 알고 있어 그걸. 그래서 여기 요리사 하시던 분 계실 텐데, 요리사는 그 칼이 생명이래요. 칼이 어떻게 잘라지냐에 따라서 참치의 회 맛이 다르다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오는 거예요. 참치 회 가는데, 한 번 가는데 2만 원이에요. 2만 원 전국에 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부들이 많이 오셔. 아주머니 이거 칼 낡았는데 왜 계속 이거 갈아 쓰시려고 그래요? 갈아 쓰는데 2만 원인데 사는데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래. 이거요, 저 시집 올 때 우리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이거 내 며느리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전국에서.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쏙 들어보면 머리 공부, 처음에 아주 계속 힘들었지요. 중국제 칼이 들어오면서. 칼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칼 가는 걸 보고 자기는 칼 가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아, 저거다. 칼은 수만 가지인데 내가 저것에 완벽한 지식을 터득하면 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걸 후계자를 양성하려고 그러는데 헐놈이 없어. 그걸 익히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대. 10년이 걸려. 그래서 아들이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위험해. 이거 돌아가는 기계 있죠? 팍 돌아가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하도 예리하니까 손가락이 잘라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 세 개를 다 했어.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왜냐하면 어시장 분들이 5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니까 3시에 나와서 칼을 갈아줘야 돼. 평생을 그렇게 30년을 그렇게 했어. 몸공부 됐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칼을 팔러 돌아다니는데, 그때 얻은 게 뭐냐면, 아, 칼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 칼로 횟집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칼갈이 해가지고 재산이 42억이던데. 그러면 해모임 팔아가지고 42억 못 벌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올인하면은. 이제 전부 우리는 나이를 들게 되면 장수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거한 사이, 지금 편안하더라도 언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라. 내가 안 편안한데? 아니에요.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으시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편안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때 내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 언제입니까? 노후에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또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생각하라. 이때 타조증후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타조증후군이라는, 타조란 놈은 표범이라든가
이 사자가 쫓아오면 머리를 모래에 박고 나 없다 그런대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가 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겁이 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후가 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컴퓨터, 3C라고 그러는데, 모든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3개, 5개, 7개 이야기하는데 항상 일치하는 것은 1번이 변화예요. 체인지. 그러면 옛날에는 안 변했느냐? 변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변화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빠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뒤처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은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물이 아니면 이쪽으로 뛰어넘어가요. 뛰어넘어가는데 어때요? 굉장히 위험해요. 밖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지만 여가 있어도 죽어. 그러니까 챌린지를 해야 돼요. 챌린지. 도전을 해서 넘어가야 돼요. 여기 올라가기 힘들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요,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로세대 몇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해요? 그래도 괜찮죠? 근로세대 8명이 2005년 기준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2020년에는 근로세대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돼. 이거 되겠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직장에 나가는 사람 1사람, 노인 1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죄다 여기에 해당해. 그러면 자녀가 부양해 주겠지 못해요. 자녀가 불효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 앞에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불효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이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이에요.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말은 매우 유연한데 그 말은 언제든지 쫓아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나갈지를 몰라요. 빈익빈 부익부 문제. 요게 지금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가연구기관이죠. 낸 통계예요. 지금 2006년까지 2005년, 2006년 통계에서는 31.7%가 빈곤 탈출을 해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빈곤을 탈출한 비율이 31.7%. 다시 말하면 10명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그 중에 3명은 중산층으로 올라섰다 그 말. 나머지 7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2년, 11년 통계를 보면 따랐었어요. 23.5%.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10명의 사람 중에 8명은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 겨우 2명만 중산층으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중산층으로 올라설 것 같으신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산층으로 올라서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실 게 아니고 올라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지금 서민 갑부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민 갑부로 올라섰어요. 전부 보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우리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게 요 줄타기예요. 언제 넘어올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탈출하려면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스폰서가 수두룩하고 내가 300만 번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수두룩하고 나 300만 번인데 언제 스타디움 로얄 됐냐? 그게 아니고 자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아무리 300만 번이라고 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왜 자기부터 스타트냐면요, 애터미의 그 아주 환상적인 시스템, 또 아주 괴상망측한 시스템은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수당에 상한선이 있어요. 5천 넘어서 5천대기 되면 그 이상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때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1번이 돼요. 다 맞으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당이 어떻게 밑으로? PV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를 잊지 말라. 안불망이. 이건 주역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편안하더라도 위기가 닥친다는 걸 잊지 말라. 그다음에 전불망망. 지금 생존하고 있지라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망합니다. 잘못하면 망해요. 치불망망.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가정이 잘 다스려지고 있어. 그런데 언제 어지럽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가정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해버리면 어지러워집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려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라 그런 말이죠. 3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덕박유전. 덕은 없는 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 다음에 지소모대. 별 알지도 못한 놈이 너무 큰 걸 꾸미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여러분들이 악어시라면 요 생선 먹게 해서 이놈 통째로 자시겠어요? 요 악어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놈이야, 이놈은. 악어가 요거 받아 먹겠어요? 이거 통째로 잡수지? 이게 지소모대예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도모하는 일이 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역소임중. 능력은 없는 놈이, 힘은 약한 놈이 임무가 너무 무거우면 반드시 망한다. 요 당나귀한테 짐을 이렇게 실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놈이 가겠냐고 지금 이게.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한꺼번에. 덕이 없는 놈이 너무 높이 올라가. 그러면 지가 똑똑한지 알고 별일을 다 해. 그러다가 폐가 망신을 해. 애터미 사업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죽어라고 3년 하면은요 스타마스터 됩니다. 근데 죽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대충 하면은 죽은 수가 있는데 죽어라고 하면 또 안 죽어. 그런데 이때 바로 이 덕박유전. 스타까지 올라갔는데 덕이 없어. 밀려서 올라갔는데 지소모대. 별로 아는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마케팅 설명도 모르지, 제품 설명도 안 되지, 비전 설명도 안 되지. 이걸 잘하는 리더들은요, 각 센터에서 서로 오라고 그래. 와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 근데 저걸 모르시는 분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가 가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면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이렇게 된다고. 왜 이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참여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알아나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요령 피우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 만사는 반드시 옳은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에도 똑같이 이런 게 있어요. 좋지 않은 행동이 계속되는 법은 없다요. 계속되는 법은 없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바위를 주먹으로 쳐요. 그럼 누가 아파? 내가 치는 놈이 아파요. 더 세게 쳤어. 그러니까 어때? 더 아파.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상대를 치면은 상대도 똑같이 나를 친다예요. 이게 상대를 깨물면 자기도 깨물린다. 그런 말이에요. 상대를 씹으면 자기도 씹힌다. 그런데 자기가 씹은 것보다 더 강하게 씹혀요. 강하게 깨물린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것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상대를 깨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도 깨물어. 그렇듯이 주고 받는 거라고요. 주고 받는 거. 매우 복잡한 것 같은, 철학적인 것 같은 인간사도 사실은 주고받는 관계예요.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상한다. 이 말인데 이건 춘추시대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목공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갔는데 임금인데 임금의 말이 없어져 버렸어. 임금의 말이 없어져 버렸어.
부하들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야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 어디 촌놈들이 임금의 말을 잡아다가 훔쳐다가 잡아먹어 버렸어. 임금의 말을 잡아다가 훔쳐다가 잡아먹어 버렸으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건 사형이거든. 그래서 부하들이 법대로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임금이, 목공이라는 임금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군자는, 다시 말하면 신사는, 그 말이에요. 신사는 동물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이다. 내가 들으니 옛말에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고 한다. 저들에게 말고기를 안주로 먹으라고 술을 내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벌을 해야 할 위치에 덕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진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 전쟁이 붙었는데 진나라 목공이 포위가 돼가지고, 상처를 입고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 이때 바로 그 말을 잡아먹었던 300명의 결사대가 이 진나라 목공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해요. 술 몇 말, 말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살리고 나라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푼 것은 말 한 마리하고 막걸리 몇 마리인데 그게 나라를 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마육 부름주 상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걸 이야기합니다. 덕을 베풀면 거기 돌아오는 보답은 베푼 덕보다 훨씬 크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위즈덤 스토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필라델피아에 어느 소나기가 퍼붓는데 초라한 할머니가 피를 철철 맞고 다리까지 아파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백화점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비가 막 퍼부니까 피를 철철 맞고, 그러니까 백화점 여직원들이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무슨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때 페리라는 청년이 할머니 의자에 앉아서 쉬었다 가시죠, 이러면서 은혜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는데 2개월 후에 이 백화점 사장에게 편지가 왔어요. 스코틀랜드 성을 장식할 물건을 우리가 살 테니 계약하러 스코틀랜드로 오시오. 그리고 다음 분기에 이 카네기 철강, 그러니까 US 스틸이죠, 카네기 철강에서 쓸 물건을 당신 백화점에서 살 테니 계약합시다. 이때 반드시 페리라는 청년을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이 백화점이 2년치 이윤보다 커.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할망구가 누군지 알고 보니까 바로 세계 최고 부자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예요. 이 비 맞은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래서 이 22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은 백화점에 이사가 되고 바로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서 카네기 다음 가는 부자가 됐어요. 나가시면 혹시 비 맞은 할머니가 계시면은 의자라도 좀, 경주 오니까 무슨 보리빵이 그렇게 많아, 보리빵이라도 좀 하시면 그분이 어떤 재벌의 지금 할머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서 의자 하나 갖다 주고 할머니 쉬어가세요, 안심하고 쉬어가세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말밖에 안 했는데 22살 먹은 청년이 백화점에 이사가 돼, 임원이 되고 결국 카네기에서 채용해가지고 카네기 다음 가는 거부가 돼버렸어. 작은 친절 베풀면 크게 돌아온다. 자, 이제 겸청 즉명 편신지감, 이것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정관정요라는 책, 그리고 자치통감. 이 자치통감 굉장히 큰 책입니다. 이 역사책인데요. 제가 인용한 것은 정관정요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겸할 겸자예요. 그러니까 겸해서 말을 들으면, 그 말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즉명, 밝아지고, 즉 현명한 사람이 되고, 편신지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말만 들으면 또는 지 고집만 피우면 즉 어두운 사람, 멍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당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기 때문에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공해가지고 양만춘 장군에게 아주 혼이 났지만 영계소문 장군과 그 외의 전쟁에서는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한나라의 무제, 한무제, 그리고 청나라의 강희제, 대단히 영명한 황제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그 황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영명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당태종은. 왜냐하면 그때가 당나라의 최전성기였어요. 당나라의 2대 황제인데 이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먼저 당태종은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나는 누구의 말도 다 듣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신하들을 전부 채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현신이 위징인데 위징에게 묻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면 어두워지고 어떻게 하면 밝아지고 어떻게 하면 어두워지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위징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청이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군지소위 명자. 임금으로서 군주로서 현명한 군주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다. 요 군주라는 말을 리더라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 리더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현명한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소의 암자 편시냐 그랬어요. 어둡게 되는 것은 한 사람, 즉 몇 사람의 말만 듣고 믿는 것이다. 여기에서 겸청즉야 편신즉암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겸청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면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어야 돼요. 바로 당태종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쓴소리한 사람을 다 아주 고관 대장으로 전부 등용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실제로 황제 역할을 한 사람은 당태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 쓴소리를 계속 들었어. 하도 쓴소리를 하니까 도망까지 갔어. 도망까지 가는데 그래도 쫓아와, 쓴소리 한 사람이. 거기 들어줬어요. 자, without an open-minded mind, you can never be a great success. 당신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큰 성공은 못한다. 큰 성공은 꿈도 꾸지 마라.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또 오픈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겸청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사고라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 우리 속담에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 시스템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 그것이 소위 군맹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인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 한 임금이 장님들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부 만져보라 그랬더니 다리를 만져본 놈은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주장하고, 꼬리를 만진 놈은 코끼리는 밧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귀를 만진 놈은 코끼리는 부채라고 주장을 하고, 배를 만진 놈은 코끼리는 천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군맹평상이에요. 그런데 요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느낀 걸 말한 거예요? 느낀 걸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각각을 들으면 우습지만은 이걸 전체를 합하면 뭐가 나와요? 코끼리가 나와요. 이게 겸청이에요. 겸청.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꼬리 만지고, 이 사람은 다리 만지고, 발톱 만지고, 코 만지고, 바로 그걸 시스템 사고라고 그럽니다. 시스템 싱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각각의 말을 들어보고, 회사 말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들어보고, 형제 라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겸청과 합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더럽게 어렵죠,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전체를 합해놓으니까 안 좋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어느 한 사람만 갓길 운행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교통규칙을 지켜. 그럼 어때요? 이 자식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아이고 저 자식 빨리 가네 저거. 나도 갓길로 가야지. 죄다 갓길로 가버리면 사고가 터지면 수습이 안 돼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가 추기경님, 여기 법정 스님이시죠? 이분들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존경스러운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스님이 되고 신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30년 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냥 통째로 없어져 버려. 뭐 얘가 있어야 되지 얘가. 요걸 합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몇 분이 하면은 좋은데 전체가 하면은 좋지 않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농산물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한 집만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들면 그 집은 돈을 벌어요. 전국적으로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들면 다 갈아엎어. 인건비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집만 풍년이 들면 좋은데 전체가 풍년이 들면 다 망해. 이게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청을 하라는 것은 몇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전체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는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코브라 효과, 이건 몇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겸청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인도, 다시 말하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 수도가 델리입니다. 지금 수도가 뉴델리죠. 델리인데 거기에 맹독성 코브라가 많아가지고 영국 총독부에 근무하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겁이 나. 그래서 인도 국민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어요.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오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전부 잡아버리면 코브라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코브라를 주기 위해서 잡아왔어요. 그런데 델리시에 그러니까 코브라가 적어졌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 이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코브라가 줄어들었으면 잡아오는 코브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져. 왜 그런가 총독 관리들이 갔더니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이 죄다 집에서 코브라를 길러. 코브라를 길러. 그러니까 총독부 관리들은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것과 서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그런 말이 달라. 그리고 서민들 생각이 잘못된 게 없어요. 매우 합리적이야. 그렇죠? 한 마리에 얼마니까 길러서 갖다 주면 돼. 총독부 관리들이 그걸 보고 앞으로는 코브라를 잡아봐도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집에 기르던 코브라를 죄다 시내에 갖다 다 내버렸어요. 그냥 밖에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실시하기 전보다 코브라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보려고 스폰서가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더 안 돼. 그게 겸청을 하면서 그렇다. 요 쥐는 뭐 때문에 있냐면 이건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할, 식민 지배할 때 하노이에서 있었던 얘기. 프랑스 총독부 관리들이 보니까 하노이 시내에 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쥐가 전염병 오기잖아요. 패스트. 이 유럽에서 패스트 때문에 아주 혼이 났었거든. 쥐를 없애기 위해서 쥐꼬리 하나 잘라오면 얼마, 몇 프랑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베트남 시민들이, 국민들이 쥐를 잡아서 꼬리를 총독부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 근데 총독부 관리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하노이에 돌아다니는 쥐에 전부 꼬리가 없어. 꼬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베트남 국민들은 쥐를 보면 죽였는데 이제 안 죽여. 왜냐하면 그 자식을 꼬리만 자르고 놔둬야 새끼를 낳아서 쥐가 더 많아지니까 꼬리를 자를 기회가 더 많아져. 이야, 머리 좋죠? 다시 말하면 쥐를 없애기 위한 방책이 쥐를 더 많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폰서나 또는 소수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많은 파트너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그런데 그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룡은요, 이건 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돌아가면서 있어.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중국. 중국이 사막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공룡뼈가 많아.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많은 공룡뼈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룡뼈 하나 가져오면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농부들이 막 공룡뼈를 가져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쓸 것이 없어. 공룡뼈를 찾으면 한 조각에 얼마니까 전부 망치로 깨가지고 조각을 많이 만들어. 그래 놓으니까 공룡뼈를 가져왔는데 학술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룡뼈를 많이 찾아오도록 현상금을 걸었는데 그게 학술적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이 잘못 생각했느냐? No. 대단히 합리적이야. 그렇죠? 한 조각에 얼마니까 망치로 깨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겸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남을 비난한다 그 말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 그래도 맞는지. 그 말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이것은 제갈량 얘기입니다. 제갈량은 신출귀모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나라 승상이었어요. 승상은 지금의 국무총리보다 훨씬 권력이 강합니다. 승상이니까. 재상이죠. 그런데 제갈량이 워낙 똑똑하니까 뭐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데 제갈량 안 그랬어요. 승상부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시를 받으면 시시비비를 계속 나한테 물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 생각이 틀리면은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글로 써서 내려 보낸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는 놈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이니까 내가 내리는 지시가 맞는지 옳은 것인지 계속 의견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 놈이 그렇게 했어. 계속 트집을 잡았어. 승상을. 짠 말단 관리가. 다른 관리들은 이제 저 자식은 죽었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상을 줬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 말이야. 이게 집사광익. 집사광익은 많은 생각을 모아서 이익을 넓히고 크게 베푼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생각, 겸상하고 똑같죠. 집단지성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못난 가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바로 인도의 무식한 국민, 베트남의 무식한 국민, 인도의 무식한 농민들이 그 기라성 같은 총독부 관리들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바로 애터미 사업의 비밀은 재심, 합력 그리고 집단 지성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재심, 합력이라는 게 어떤 때 나오냐 하면은 겸청, 서로 말을 들을 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혜가 올라가서 소득이 생기는 거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파트너는 스폰서는 파트너를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성공한다. 비로소 성공한다.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요. 스폰서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모든 조직에는 20%는 30%의 건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대학에도 건달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미 조직에도 이 정도의 건달이 있답니다. 건달개미. 그런데 건달개미는 다른 놈들은 죄다 바쁘게 일하는데 이놈들 맨날 놀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놈들 또 왕따를 당하는데 개미 취급을 않는데 다른 개미들이 왕따를 당해. 그렇듯이 그런데 통상 조직에서 건달이 30%를 넘어가면 그 조직이 와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팅 추방, 그 다음에 이 특이문화 추방, 그 다음에 원칙 중심 캠페인을 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그래요. 소수가 어기거든요. 근데 이 소수가 30%를 넘어버리면 조직이 와야 돼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은 빈 깡통이에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말에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죠.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 말이거든. 시끄러운 사람이 선무당들이에요. 되게 시끄러워. 겸청이죠. 이 키 큰 사람이 꼬마한테 뭐라고 지금 하고 있죠.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러니까 여기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경력이냐 돈이 많냐 적냐 그게 아니에요. 애티튜드예요. 내가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게 애티튜드예요. 정신자세. 그리고 나는 스폰서와 파트너를 섬기겠다. 고객을 섬기겠다. 회사를 섬기겠다. 요 자세, 애티튜드, 요것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바로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 안 해요. 걸어다닐 수 있으면 걸어다니는 능력이라도 있어. 그게 몇 퍼센트예요? 1%예요. 요건 누구나 다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태도하고 관련된 거예요. 태도. 신뢰. 맨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믿어요, 그걸? 안 믿잖아요. 전부 애티튜드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예의와 있는 에티켓. 매너 없는 사람을 누가 자기 이쁘게 보고 파트너로 생각하겠어요? 누가 자기 스폰서로 섬기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1%의 능력만 있고 나머지 99%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100%가 돼서 뭐가 된다? 신사숙녀가 됩니다. 신사숙녀가 되면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리치, 부자가 되는 것은 신사숙녀들이 합니다. 신사숙녀, 이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멋있는 사람. 멋대가리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우리 속담에 중것 없이 미운 놈 있고 중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는데 중것 없이 미운 사람은 뭐냐면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영남에 오신 분들은 전부 멋있는 신사숙녀 분들이에요. 3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왕관 쓰고 있는 분들이 즐비하시네 여기.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